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비승무원들의 멘토 테디쌤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 조교쌤도 함께 여기 영상 촬영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왜냐면 오늘 이제 얼마 전에 한서대학교 기출문제가 올라왔죠. 인성 질문, 그리고 또 학교생활 질문, 인성에서 하나, 또 학교생활에서 2개, 총 3개 면접 질문이 아마 면접에서 여러분들이 받게 될 그 내용들을 아마 다 확인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또 이번엔 특이하게 기존의 생기부를 보지 않고 약간 세미 블라인드 식으로 좀 면접이 진행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생기부에 적지 못한 그런 상장들, 수상 내역들 그거 답변에서 다 활용하실 수 있다는 게 굉장히 큰 장점이니까 담임 선생님도 안 써주신 거 너무 서운해 하시지 마시고 답변 준비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단 면접에 있어 비중이 훨씬 더 커졌겠죠. 원래 2년제에서는 내신 4, 면접 6, 그리고 4년제는 6대4 반대로라서 어떻게 보면 면접의 비중이 다른 학교들 비해서 작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항목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다들 어느 정도 준비를 해서 올 거란 말이죠. 얼마나 차별화된 내용으로 내 강점을 보여주고 그리고 어필을 하고 또 자연스럽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그 세 질문으로 여러분들의 가치를 좀 다르게 보여줄 수 있고 그만큼 타 지원자들과 차별화된 경쟁력, 어떻게 보면 내신을 어떻게 좀 극복해 볼 수 있는 정말 중요한 합격의 키포인트가 저는 될 거라 생각해서 이렇게 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어때요? 좀 면접에서 어떤 지원자 좀 매력적이라 생각해요? 아무래도 뭔가 조금 솔직한 자기 이야기를 하고 정형화된 답변이 아닌 솔직한 자기 이야기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따뜻함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정형화된 답변도 조심해야 되지만 정형화된 표현, 느낌, 이런 말투 이런 것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는 한서대학교 가고 싶어하는 학생들은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 이 한서대학교만을 위한 어떤 짧은 스파르타식 특강도 한번 준비해 보려고 합니다. 어찌됐든 여러분 이 영상 끝까지 보셔야 되니까 보시고 내가 좀 준비가 부족하다, 제대로 한번 준비해 보고 싶다라는 분들은 제가 아래에 카톡 이 아이디랑 남겨둘 테니까 개인적으로 좀 연락 주시면 제가 최선을 다해서 한번 제가 합격을 보장할 수는 없더라도 달라지는 거, 바뀌는 거, 그 실력을 한번 보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5개 질문 시작해 보겠습니다. 조교쌤 첫 번째 질문 한번 읽어봐 주세요. 인생에서 행복의 기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말해보세요. 이건 어때요? 기본적으로 행복의 어떤 정의, 나의 가치관을 물어보는 거죠. 행복을 정하는 기준이 다양해요. 돈, 명예, 사랑, 권력. 우리 혜상쌤은 어때요? 저는 행복이란 자기 만족이라고 생각합니다. 뭔가 내가 열심히 하고 뭔가 성과를 냈을 때 자기 만족을 하고 그 속에서 행복감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대단한 그런 행복의 가치를 이야기하는 지원자보다는 조금 시간을 두고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성취감 있는 행복을 느끼는 지원자가 조금 더 진가를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 꿈을 이루는 것보다는 그 꿈을 향해 한 발 한 발 더 나아가는 과정을,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는 본인이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돈을 벌고 차곡차곡 쌓아가는 그 재미를, 그리고 한서대학교에 입학하는 건 너무 좋겠지만 그 이후에도 본인이 어떤 한 발 한 발 더 나아가서 목표한 항공사의 승무원이 되는 그 과정에서 느끼는 그런 감정들이 행복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본인의 행복의 가치관은 이거다, 왜 이게 행복인지에 대한 설명이 반드시 들어가 주셔야 되고, 과거의 경험 그리고 또는 최근 경험을 이야기해 주시고, 마지막 마무리는 본인이 이런 행복을 느끼기 때문에 어떤 쉽게 포기하고 좌절하기보단 좀 즐겁게 학교 생활하고 꿈을 향해 나아가겠다, 이런 방향으로 가는 게 기본 답변에 가닥이 잡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 조교쌤 한번 읽어봐 주세요. 지난 한 달 동안 가장 힘들었던 일이 무엇인지. 아무래도 우리 지원자들은 이 짧은 시간 동안 이렇게 좀 수시 이런 거 지원하는 과정, 짧은 시간 동안 답변을 준비하고 만들어야 되는 그 모든 과정이 벅차고 힘들게 느껴졌을 거고, 요건 어때요? 모든 사람들이 다 이런 말 할 것 같지 않나요? 그쵸? 맞아요. 본인 요 한 달 동안 뭐가 제일 힘들었어요? 저는 한 달 동안 조금 일찍 일어나는 거, 일찍 일어나는 거?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일찍 일어나는 거 힘들지. 제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운동을 다니는데 이게 꾸준히 하기가 참 쉽지 않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 한 달 동안 좀 코로나로 인해서 좀 채용이
있고 또 지금 수시도 임박했기 때문에 내가 뭘 더 해야 할까, 뭘 더 하면 우리 학생들에게 도움될까라는 그런 고민을 하는 시간이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뭐 처음에 말씀드렸던 일반적인 것들, 뭐 시간이 없어서 하지 못했던 것, 도전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했던 것,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셔도 충분히 괜찮습니다. 근데 요즘 또 이런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이런 거 좀 힘들었잖아요. 뭐 맞아요. 내가 뭐 공부하고 싶어도 이렇게 공부 못하는 거, 친구도 못 만나는 거, 가족들과 이번에 명절에도 못 만나게 되는 거 자주, 그리고 또 뭐랄까 참 제한적인 그런 부분들을 이야기하는 거, 또 좀 따뜻한 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여러 뉴스에서 어떤 이런 영세 상인들이 많이 고통받고 힘들어하는 거, 그런 거 이야기해 주는 것도 저는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중요한 건 스스로 뭔가 잘못해서 좀 부족해서 느끼는 그런 힘든 게 아닌 어떻게 좀 주변 상황을 둘러보고 좀 고민하고 생각하다 보니까 이 따뜻한 마음에 나오는 힘듦, 이런 것도 저는 좀 지원자의 가치 진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세 번째 거 한번 부탁드릴게요. 앞으로 30년 후 자신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길 바라는지.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내 나이 플러스 30, 당신들 보통 19살이잖아요. 그러면 한 쉰이 다 돼가는데 우리 부모님 나이대가 될 거야. 직장인이라면 명예퇴직을 향해 달려가고 있을 거고, 내가 뭐 새로운 꿈이 생겨서 새로운 도전을 하고 있을 거고, 또 어떤 한 분야를 계속 일했다면 한 20년 넘게 근무한 베테랑, 전문가, 그리고 또 따뜻한 이런 가족들도 생겼을 거고, 30년 뒤의 모습을 바라보기가 어렵지 않아요. 근데 이거 어떻게 보면 나의 부모님을 좀 이야기하는 그런 질문으로도 되지 않을까? 뭐 항상 한결같이 30년 넘게 이렇게 막 본인의 아침 일찍 근무 성실하게 하시는 모습, 나도 한결같은 그냥 우리 부모님 같은 사람, 이렇게도 저는 충분히 아주 쉽게 연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하고요. 우리 조교쌤은 30년 뒤에 뭐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저는 30년 후라면 제가 원하는 뭔가 꿈을 이루고 그곳에서 많은 후배들을 교육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으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저도 뭐 30년 뒤에는 선생님으로서 멘토로서의 경력이 많이 쌓여서 진짜 도움이 될 수 있는 실력 있는 그런 교수님도 저는 한번 생각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 아니면 뭐 계속 이런 승무원 쪽으로 이제 인재를 양성한다면 1층에는 입시학원, 2층에는 취업학원, 3층에는 이제 면접복도 하고, 4층에는 이렇게 헤어살론, 피부 메이크업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5층에는 헬스장, 6층에 필라테스, 7층에는 이렇게 해서 한 10층까지 올려보고 싶어요. 개인적인 제 바람입니다. 그래서 일단 뭐 본인이 무슨 일을 하고 있을지, 어떤 가치관을 갖고 있을지, 그리고 본인의 가족상 이런 것들을 좀 이야기해 볼 수 있겠죠. 전반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자면 대한항공에서 30년 정도 근무하면 어떤 항공기 타고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경력이 쌓이다 보니까 대형 항공기, 큰 항공기. 예를 들어서 저는 A380 약 500명이 탑승하는 승객들을, 그리고 약 20명이 넘는 동료들을 대표하는 이런 책임 승무원이 되어 있을 것 같다. 그리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승객들에게 확실하게 좀 해결책을 드릴 수 있는 이런 전문가가 되어 있을 것 같다. 서비스 안전에 있어서만큼은. 그리고 무엇보다 뭐 몇만 시간 이상 비행을 했고 제 분야의 전문가가 되는 것뿐만 아니라 집에서도 참 따뜻한 가장 엄마가 되어 있을 것 같다. 그러면서 사실 저희 부모님을 보더라도 이런 게 참 보기 좋고 참 감사하고 행복한데, 저도 이런 제 직업에 자부심을 갖고 또 사랑하는 가족, 이런 자녀들에게도 좀 제가 느끼는 것처럼 귀감이 될 수 있는 그런 좀 멋진 어른으로 성장했을 거예요. 이렇게 딱 하면 좋겠죠. 진짜 좋을 것 같아요. 어때요? 30년 뒤에 뭐 하고 있을 것 같아요? 저는 30년 뒤에 결혼했을까요? 결혼하고 아이도 있지 않을까? 자, 넘버 4 읽어봐 주세요. 지금 면접장에 나가서 가장 먼저 연락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면 누구인지, 그리고 그 이유까지 말해주세요. 너무 쉬워. 일단 떠오르는 사람, 가족, 친구, 선생님, 선배님, 뭐 있겠어요, 이거 사실 여러분들. 내가 키우는 애완견에 이게 전할 수도 없고 말이야. 그만큼 굉장히 한정적이에요, 이런 질문은. 그리고 굉장히 쉬운 질문이라는 거죠. 이 쉬운 질문이라는 건 당신들의 솔직한 생각을 보고 싶다는 거예요. 솔직한 생각. 그래서 뭔가 좀 특별한 사람, 경비 아저씨 이런 거 좀 하지 마시고요. 경비 아저씨랑 통화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거 하지 말고 이 사람을 이야기하고 왜 이 사람한테 하고 싶은지, 그리고 이 사람이 나에게 좀, 이 질문의 기본 가닥은 존경하는 인물이라는 저는 같다 생각해요. 감사한 사람. 그래서 왜 이 사람이 연락하고 싶은지, 그리고 이 사람 덕분에 내가 뭐가 바뀌고 달라지고 감사한지, 이런 부분들 좀 이야기했을 때 정말 좀
차별화된 답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조교쌤 누구한테 전화해보고 싶어요? 저는 아무래도 부모님. 저는 제 동생한테 한번 해볼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좀 특별하게 될 수 있는 거, 제 동생이 이제 막내 동생 14살 차이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주 어릴 적부터 제가 뭐 공부하면 항상 옆에 있어주고, 그리고 제가 학교 갈 때도 항상 먼저 깨워주고, 너무너무 귀여운 동생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같이 여행 갔었을 때 비행기 탔는데 우리 오빠가 저기 승무원이면 너무 좋겠다라고, 정말 그 초등학생 어린애가 그런 이야기를 했던 게 이제 기억이 나는 거지. 그래서 물론 부모님 생각나겠지만 그래도 제 옆에서 가장 이렇게 또 힘이 되어주고, 어떻게 보면 좀 우리 동생들의 멋진 이런 오빠가, 큰 오빠가 되고 싶은 만큼 동생에게 면접 잘 봤어 오빠? 집에 가서 맛있는 거 먹자, 이런 이야기 하겠다. 인간적이고 좋잖아요. 그런 답변을 좀 여러분들 교수님들은 원합니다. 너무 짜여져 있는 거, 너무 막 인위적인 거,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가짜잖아, 가짜. 그리고 좀 감정 표현 이런 거, 지금 쌤이 했던 게 대충 했지만 이런 게 감정 표현이에요. 그런 부분도 좀 체크를 해서 답변을 활용한다면 엄청나게 좋을 거야. 맞나 아이가? 맞아요. 맞다. 5번 한번 읽어주세요. 본인이 추구하는 미래의 아버지 또는 어머니의 역할을 말해보세요. 이거 뭐 대놓고 사실 본인에 대한 생각을 물어보지만, 이거 본인들의 부모님에 대해서 물어보는 질문이나 뭐 마찬가지죠 사실. 그쵸? 맞아요. 그리고 이거는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어떤 거 있죠? 어떤 자소서 항목 중에 본인의 땡땡땡땡 성장 환경, 이런 거랑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모님 아래서 자랐기 때문에 나는 이런 부모님, 이런 아빠 엄마가 되고 싶다, 뭐 이런 게 좀 자연스럽죠. 본인은 부모님으로부터 배운 게 또 뭐가 있어요? 저는 성실함은 진짜 확실하게 배웠어요. 성실함, 이런 거 좋죠. 부모님께 좀 성실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셨고, 그쵸?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고. 그래 내가 성실하니까 인정받더라. 저 같은 경우는 자립심, 스스로 좀 이렇게 해결해 나가는 그런 부분들, 물론 따뜻한 사랑받고 보살핌 받을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새는 이런 새끼들에게 먹이를 이렇게 가져다 주지만 나중에 어떤 시기가 되면 사냥터에 데리고 가서 새를 잡는 방법을 알려주고, 나는 방법을 알려주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 좀 활용해서 이야기해 주셔도 좋고요.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부모님께 배우고 내가 가지고 있는 좀 특별한 경쟁력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 질문은 너무 어렵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부모님께 한번 물어보세요. 엄마 아빠 뭐가 제일 잘났어? 한번 조심스럽게 물어보는 거. 엄마 나 답변해야 되는데 좀 엄마 나 우리 엄마 자랑해야 돼, 좀 이야기 좀 해줘, 이렇게 하면 알려주실 거예요. 그리고 중요한 건 객관적이어야 돼요 여러분. 자, 6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신은 타인에 대해 배려를 잘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지 말해주세요. 사실 본인 배려하는 거 좋아해요? 저는 정말 좋아하는 편이에요. 좋아요. 근데 아무런 조건 없이 무조건 하는 거 좋아해요? 아니요, 그건 아니죠. 그쵸. 물론 배려하는 거 좋죠. 내가 좋은 사람이 되니까. 하지만 배려가 좋아서 하는 사람, 그냥 무조건적으로 하는 사람은 잘 없지 않을까요? 있다 한들 뭔가 좀 특별한 이유, 계기가 있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전 배려하기 좋아합니다. 그런 거짓말, 좀 솔직하지 못한 거는 넣어두고, 이런 이유 때문에 되도록 배려하려 노력한다라는 부분을 좀 이야기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뭐 친구 관계, 또 뭐 부모님, 그리고 형제 자매 관계에서도 이런 배려는 또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또 이런 배려의 가치를 좀 부모님께 배웠을 수도 있고, 그리고 좀 이런 거 뭐 음식을 먹을 때 좀 식성이 까다롭지 않은 편이라서 친구들이 먹는 거 좀 위주로 난 배려하는 편이에요. 이런 사소한 것부터 의견이 충돌될 땐 좀 이야기 경청해 본다. 왜? 이야기 또 들어보면 이 친구들의 이런 이야기 덕분에 어떤 새로운 더 좋은 아이디어도 떠오르고 더 좋은 이런 해결책도 생기듯이, 이런 부분을 여러분들이 좀 이야기를 해준다면 좀 가짜 배려가 아니라 이 친구는 정말 생각이 깊고 진짜 배려하는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겠죠. 대한항공 승무원으로서의 3대 자질 뭐뭐 있죠? 배려, 책임감, 희생정신. 요 세 가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적어도 서비스인을 꿈꾼다면 이런 부분들은 반드시 어필을 해야 되지만, 이게 어느 정도 받아들여지는 내용이 돼야 돼요. 그래서 좀 가짜 이런 것보다는 노력하는 부분, 뭐 때문에 배려하는지, 본인의 생각하는 배려는 무엇인지, 이런 걸 답변 속에 반드시 넣어야 좋은 답변이 될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좀 미래적으로도 연결이 돼야죠. 학과 생활할 때도 이 공동체 생활이니까 배려하고요. 친구들 이런 학과 생활 과정에서. 그리고 또 비행을 하면서도 승객들에게 좀 이런 힘든 부탁도 좀 배려하고 도움드리고, 동료들도 배려하면 좋은 팀워크 이어지잖아요. 이런 부분들을 하나 선택해서 마무리 지어주면 very good.
그 다음에 7번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공동체 생활에서 가장 필요한 덕목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말해주세요. 제가 일단 공동체라는 건 여러분들 뭐 알고 계셔야죠. 네이버에 사전적으로 검색해보면요. 개념 정리가 중요하죠. 공동체 한번 읽어볼까요? 공동체는 상호 의무감, 정서적 유대, 공동의 이해관계가 공유된 이해력을 바탕으로 한 사회적 관계망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자, 그럼 나왔죠. 여기에서 뭐예요? 공유된 이해력이 중요해요.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이해하는 게 공동체 생활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왜? 공동체라는 건 모두가 어떤 한 목표를 위해서 같이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얽히고 설키고 충돌하고 삐끗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때 서로 배려하고 이해하고 경청하고 도와주고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이상적인 목표를 향해 이상적으로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또 이런 공동체 의식을 한번 보면요, 그 집단이 구성원 각자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또 개인들도 집단의 이익과 조직의 권위를 존중하고 존중이 많이 나와요. 그렇죠? 공동체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 염두에 두고 생각하는 행동, 이런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조화, 배려, 존중 이런 부분들이 공동체에선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공동체 생활을 해본 건 뭘까요? 학교 생활이죠. 그리고 친구들과의 교우 관계, 이런 것들 공동체 생활 한번, 팀 프로젝트, 공동체 생활 이런 거 한번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거고요. 그런데 공동체 생활에서 책임감도 중요하고 성실함도 중요하고 서로 배려하는 것도 중요하고 중요한 게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분히 좀 이야기하기가 어렵진 않을 거고 아까 사전적 정의를 두고 좀 생각해 보면 쉬울 겁니다. 개인적으로 어떤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공동체에서 무조건 자기 주장만 하면은 조금 문제가 있죠. 그러면서 경청. 네. 저도 좀 배려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 어떤 공동의 목표를 위해 나아가는 과정에 여러 사람들이 함께 하다 보면 의견이 다 다를 수가 있는데 내 개인적인 그 주장만 관철해버리면 좀 방향이 틀어지거나 좀 삐끗어갈 수가 있어요, 팀워크에서. 그래서 좀 배려 이전에 경청해서 필요하다면, 도움이 된다면 좀 배려도 할 수 있는 이런 걸로 자연스럽게 연결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지금 테리쌤이 지금 서울에서 또 이제 주말에는 부산 수업을 하기 때문에 부산으로 내려가야 돼요. 비행 시간이 다 됐어. 정말 아쉽게 지금 한서대학교 7번까지밖에 못했는데 우선 이거 제가 올려드릴게요, 여러분. 그리고 이거 나머지 8번부터 15번은 또 빠르게 제가 촬영해서 올려드리겠습니다. 그때는 아마 테디쌤 혼자 촬영하지 않을까 싶은데 우리 조교쌤 한 말씀 한번 해주세요. 한서대학교를 가고 싶은 우리 학생들에게. 원하시는 대학 꼭 가셨으면 좋겠고요. 우리 테디쌤 영상, 좋은 영상 정말 많으니까 꼭 정독 한 번씩 해주시고 구독, 좋아요까지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진짜 공부 열심히 한 만큼 면접에서 힘을 발휘할 수 있어요. 면접은 우리 누구나 입을 똑같이 가졌죠. 19년 동안 입이 달려 있었던 건 똑같아요. 물론 많이 먹었냐 덜 먹었냐 이런 거, 그거는 이제 배가 하는 거고요. 체중이 이야기하는 거고 말은 거의 비슷하게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그리고 지금 안 했더라도 많이 연습하면 입은 자연스럽게 말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 듣는 게 어렵지 말하는 거는 여러분 연습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이 열심히 연습을 하시면 저처럼 그냥 말하는 것 자체가 좋은 답변이 진짜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열심히 해주셨으면 좋겠고 다 같이 화이팅 하면서 한서대 인성 1탄 마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 안녕.